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고래 덕천입니다. 자, 어제 6개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소초가 없어서 내금을 하다 중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부터 내금을 해 나갈 거고, 내금의 목적은 산란 공간입니다. 얘들이 부저에 오염됐던 소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양이 많다면 양이 적어도 없애는 게 좋아요. 오염된 양이 적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 장수 농약사관법,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에 박살난 보통은 부저가 발생됩니다. 부저가 발생되고 나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저가 발생됐다면 그 소비는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 부저가 그 소비에 남아서 내년에도 여러분을 애를 먹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부저가 발생된 소비는 다 불태우는 게 좋다. 뭐 소초 소비가 없다면 뭐 방법 없죠. 뭐 그거라도 써먹어야죠. 산란 2층에서 산란했고요. 끝내줘. 기가 막히게 산란 들어왔습니다. 아이 새끼 진짜. 넌 죽어야 되겠다. 너 때문에 다른 볼도 골라 되겠다. 자, 여기도 가운데 쪽에만, 가쪽으로는 바불쟁이 나고 가운데 쪽으로 산란대 같습니다. 이게 부죠. 지금 부저가 있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다 청소하고, 청소했다고 해서 그 부조병이 걸렸던 애벌레를 밖으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그 후에 프로폴리스를 또 입혀서 다시 산란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가 된 거예요. 이게 부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되면 부저에 균이 남아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저 소비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급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부저가 발생을 함과 동시에 소비는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버린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뭐 돈이 있어야 버리죠. 그죠? 돈이 있어야 새로운 소초를 사다 놓고 버리지.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과에 열심히 당하다 보면 이것도 완전히 부져.
이야, 끝내주네, 끝내줘. 장수동에서 열심히 당하다 보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살 수 없는 거지. 아, 이게 또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란이 잘 나왔고요. 아, 이게 또 그림자가 남아있어. 그림자는 남아있는데, 아, 산란이 들어와서. 이런 놈들이 결국은 내년에 또 부조병을 또 일으킬 겁니다. 와, 이게 또 완전히 부조. 청소는 끝났지만 완전히 부조. 부조의 그림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야도 마찬가지. 끝내주네, 끝내줘.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비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양의 산란이 들어가 있는데, 부조의 그림자가 쫙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냥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야. 산란을 다 했고, 엄청난 양의 산란을 해놨는데, 여기에 전부 다 부조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3일령 이상 6일까지 현재 날짜가 지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다시 넣어야 되고, 나중을 위해서라면 버려야 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올해 가을벌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기에도 부조의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산란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애벌레가 10일이 된 것들, 10일 가까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가 부조의 그림자예요. 요건 여기 있고요. 자, 이것도 전체가 부조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란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밥을 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소비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소비도 부조의 그림자가 아주 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전부 다 부조의 그림자인데 여기다 산란을 놨고 화분도쟁이고 털어야 되나. 자, 이렇게 보면 깨끗하죠 부조. 근데 이 40으로 제끼면요 전부 다 부조의 그림자입니다. 괜히 사람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장수 농약사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부조의 그림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야도 넉 장 소비 가지고 가야 되죠. 나머지는 소출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에 집을 지으니까.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소비가 좀 검었다 새카맣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안에 부조의 그림자가 쫙 들어서 있어요. 이게 장수 농약사과 농법이라는 거죠.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조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내들이 지금 부조 청소는 끝났는데 그래 끝났다 할지라도 그 부조의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을 못 가는 거죠. 못 가다가 결국은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산란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8, 9, 9일까지 9일령이네요. 그럼 이 많은 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젠작에 교체해주면 되지 않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조를 딱 인지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조를 인지했다 그러면 그 벌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첫 시작부터 부조판을 빼내봅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야는 단상으로 주저앉힌 거네요. 이볼통은 이볼통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볼통은 아예 끝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앞에 본통이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본통이죠. 아, 이것도 부조의 그림자가 쫙 깔렸습니다. 이것도 부조의 그림자가 완전히 다 깔렸어요. 이게 안에도 깨끗한데도 산란을 못 가고 있는 거죠. 이야,
여기에도 지금 부재의 그림자가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산란을 못 가는 거죠. 지금 산란을 한참 나가야 되는데 그냥 꿀만 쟁이고 있어요. 화분만 쟁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공간도 부족한 데다 산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야도 소비 한 장 남았네요. 전에도 빼냈고 이번에도 빼내고 결국은 소비 한 장 남았어요. 결국은 야가 산란할 공간은 소비 하나예요. 결국은 이거는 장수 농약사고가 만들어 놓은 부조로 인해서 줄였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남아있는 건 이게 다예요. 소비도 없고 산란할 것도 없고. 꾸준히 장수 농약사고는 꿀벌을 죽인다.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집 져요? 못 져요. 여기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질 만한 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을 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벌은 끝난 벌이에요. 군수도 없죠. 벌에 군수도 없고 소비도 빼낸 대로 빼냈는데 마지막 소비 오늘 빼냈죠. 야네들이 이 자립이 가능할까요? 이게 달랑 한 장 소비 남았고 벌도 한 장 벌 남았고. 자, 장수 농약사가 농법이 우습게 보이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벌 키우는 게 쉬워 보이죠? 장수 농약사가 농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금방 지금 2통 받습니다. 2통 받는데 소비 빼내는 건 5장에 석장에 8장입니다. 자, 전작에 빼내면 되지 않냐? 아이고, 전작에 빼내고 싶죠. 어떤 놈이 이 막바지까지 들고 오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작에 빼고 싶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알아차렸을 땐 늦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줄에 정밀 내금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앞줄 거는 이제 정밀 내금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정밀 내금은 이제 뒷줄만 남았죠. 뒷줄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해요.
왜냐면 새로운 소비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앞쪽은 본래 제가 쓰던 소비입니다. 그 본통이란 말이죠. 이 앞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본통이에요. 본통이기 때문에 장수 농약사과의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넘어온 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네, 이산화염소가스가 이 부저를 잡아줬어요. 잡아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벌들이 산란을 나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산화염소가스 온도에 이게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도 때문에 한참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제 봉장에 온도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온도계로 인해서 정확한 치수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우리 ABC님께서 정확한 치수를 뽑아냈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는 이산화염소가스가 들어가면 이제 제 봉장처럼 소비를 빼내는 일이 극히 드물 것이다. 이게 예상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 본통은 23통은 이미 장수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오염이 됐던 것들이고, 그 오염이 된 걸 그 부저를 끝없이 갖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숫자가 줄어갔죠. 250통에서 200통, 230통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230통이 180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150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130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8, 90통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70여 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25통으로, 올해가 25통으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건 23통이 남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장수에 들어가 있다면 23통이 아니라 이제 10통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뒤쪽에 지금 분봉한 통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장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3통이 10통밖에 안 남을 건데 50여 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농법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사과는 다 똑같아 라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그제 제가 오늘이 3일째인가 4일째 소비를 빼냅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소비이겠죠. 오늘 다 빼낸 부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부저는 치료가 됐는데 그 찌꺼기를 얘네들이 다 못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 소비는 부저의 찌꺼기 때문에 여왕이 산란을 못 간다, 그래서 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도둑성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이게 바로 장수 농약사과가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을 살포해서 만들어놓은 부저입니다. 인간도 이 부저로 인해서 많은 벌이 죽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죠. 장수 농약농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꿀벌을 전멸시킨 건 바로 장수 농약농법입니다. 한봉을 사라지게 만든 것도 장수 농약농법이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양봉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도 장수 농약농법입니다. 우리는 장수 농약농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장수 농산물이 얼마나 농약 덩어리인지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봉충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불을 지르지 않으면
결국은 공장 내 모든 벌이 다 사라집니다.